여러분, 마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는 쌈장, 아니면 뱀파이어를 쫓아내는 마법 아이템.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잘 몰랐던 마늘의 놀라운 과학적 비밀과 역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꽉 채워드릴게요. 1. 마늘의 고대적 힘. 마늘은 인류가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재배한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은 노동자들에게는 빵, 맥주, 그리고 마늘이 기본 식사였다. 이유. 힘을 내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 실제로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줄여준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마늘로 세워졌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 2. 뱀파이어와 마늘의 연결고리. 유럽 민속에서 뱀파이어가 마늘을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전염병 공포에서 비롯됨.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작용이 강해서 전염병 예방 효과가 있었고, 이를 눈으로 본 사람들은 마늘이 악령을 막는다고 믿게 된 것. 즉, 뱀파이어 퇴치 아이템은 사실상 중세시대의 항생제 상징이었다는 이야기. 3. 마늘의 과학적 방패. 마늘의 대표 성분 알리신은 원래 마늘 속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님.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효소 작용으로 생기는 즉석 화학 무기. 알리신은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기생충까지 억제. 하지만 아쉽게도 알리신은 가열하면 쉽게 파괴됨.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 효과가 더 강함. 생마늘이 속쓰림을 주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알리신의 강력한 성질 때문. 4. 나라별 마늘 이야기. 한국. 김치, 장아찌, 삼겹살의 필수. 마늘 없으면 한식의 맛이 반쪽. 중국. 길거리 음식에도 마늘이 듬뿍, 심지어 생마늘을 고기와 함께 먹는 문화가 강함. 이탈리아. 파스타, 피자 등 지중해 요리에 꼭 들어가는데 사실 전통 이탈리아 요리 중 일부는 마늘을 거의 안 쓴다는 점도 흥미롭다. 미국. 갈릭 브레드가 대중적. 하지만 이건 이탈리아 전통 요리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전한 퓨전 요리. 즉 같은 마늘이지만 나라에 따라 향신료, 주식의 파트너,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짐. 5. 마늘이 돈이 된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늘이 너무 강한 향 때문에 귀족보다는 주로 군인과 농민이 먹던 음식. 중세에는 마늘이 약재로 거래되었고 심지어 돈 대신 쓰이기도 했음.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페니실린이라 불리며 감기의 특효약으로 애용. 이렇게 보면 마늘은 음식이자 화폐이자 약이었던 셈. 6. 우리가 잘 모르는 마늘의 반전. 마늘은 강력한 효능이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빈혈,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마늘즙 다이어트, 무조건 생마늘 먹기. 몸의 부담. 또 마늘은 사람에게 좋지만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는 독성이 있음. 즉 슈퍼푸드도 적당히 올바르게 먹어야 진짜 힘을 발휘한다. 마늘은 단순히 음식 재료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노동자의 에너지 음료, 전염병의 방패, 전설 속 뱀파이어 퇴치 무기까지 다양한 얼굴을 가진 슈퍼푸드였습니다. 오늘 저녁 삼겹살 드실 때 단순히 맛있다가 아니라 마늘이 가진 수천 년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룩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흑백 줄무늬가 예쁘다. 아니면 그냥 말처럼 생긴 동물? 그런데 말입니다. 얼룩말의 줄무늬는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진화가 만들어낸 살아남기 전략이자 동물계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얼룩말의 놀라운 비밀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얼룩말 줄무늬의 수수께끼. 얼룩말 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줄무늬.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얼룩말에게 줄무늬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완벽한 정답을 내놓지 못함. 설에는 크게 4가지. 1. 위장설. 사자나 하이에나가 멀리서 보면 개체 구분이 어려워 사냥이 힘들다. 2. 벌레 퇴치설. 줄무늬가 빛을 반사해 팔이나 곤충이 덜 달라붙는다. 3. 온도 조절설. 검은 줄과 흰 줄의 온도 차이가 공기 흐름을 만들어 체온을 조절한다. 4. 사회적 구분설. 무늬가 개체별로 다르기에 서로를 인식하는 얼굴 명찰 역할. 2. 얼룩말의 무늬는 지문과 같다.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 얼룩말의 줄무늬도 개체마다 완전히 다름.
그래서 연구자들은 사진만으로도 특정 개체를 인식할 수 있음.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실제로 얼룩말 줄무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개체 수와 이동을 추적하기도 함. 즉, 얼룩말의 무늬는 자연이 준 신분증. 3. 얼룩말의 사회생활. 얼룩말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회적 동물. 하렘 구조. 한 마리 수컷이 여러 암컷과 새끼를 이끌며 무리를 형성. 수컷끼리는 무리 경쟁이 치열해 뒷발차기와 이빨 물기로 싸우기도 함. 하지만 무리 안에서는 서로 털을 고르며 애정을 나누고 병에 걸린 동료를 기다려주는 모습도 관찰됨. 4. 얼룩말과 포식자의 심리전. 얼룩말은 사실 달리기 속도만 보면 사자보다 느림. 대신 지구력이 좋아 오래 달려 포식자를 지치게 함. 줄무늬가 포식자를 헷갈리게 만들어 무리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 혼란을 줌. 사자가 얼룩말 무리 속으로 뛰어들면 움직이는 줄무늬 덩어리처럼 보여 집중 공격이 어려워짐. 이것이 바로 얼룩말 무늬의 또 다른 생존 전략. 5. 얼룩말의 소리와 감정 표현. 얼룩말은 단순히 말처럼 울지 않고 짖는 듯한 소리, 당나귀 같은 소리, 심지어 낄낄 웃는 소리도 냄. 울음소리로 위험 신호 엄마 불러요, 짝짓기 준비 등 다양한 의미 전달. 귀와 꼬리도 감정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함. 귀가 앞으로 서 있으면 관심, 뒤로 젖히면 화남. 6. 얼룩말과 인간의 역사. 얼룩말은 말처럼 생겼지만 가축화에 실패한 동물. 이유.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쉽게 흥분하며 사람을 잘 물기 때문. 실제로 19세기 유럽 탐험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얼룩말을 마차에 연결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 하지만 희귀한 경우 일부는 짧게 길들여진 사례가 있음. 지금은 동물원이나 보호구역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음. 7. 얼룩말의 위기와 보존. 얼룩말은 아프리카 대초원의 상징이지만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개체 수가 감소 중. 특히 그레비 얼룩말은 멸종 위기종으로 세계에 3,000마리밖에 남지 않음. 줄무늬가 아름다워 가죽 밀렵도 많았지만 지금은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음. 흑백 줄무늬 하나로도 수많은 과학적, 역사적 이야기를 품은 얼룩말.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천재이자 아프리카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다음에 얼룩말을 보신다면 그 줄무늬 속에 숨겨진 자연의 비밀을 떠올려 보세요. 과학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역사 속에는 권력, 사회적 분위기 혹은 단순한 오해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발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수백 년 뒤에야 다시 빛을 보았고 어떤 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과학 속 숨겨진 미스터리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지동설의 억압.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16세기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혁명적인 주장, 지동설. 하지만 교회 권력은 이를 이단으로 규정. 갈릴레오는 이를 관측으로 입증했으나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끝내 지구가 돈다는 말을 철회해야만 했다. 진실은 가려졌지만 결국 세상은 그의 말대로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임. 과학이 정치와 권력에 눌린 대표적 사례. 2. 그레고어 멘델의 유전법칙 35년간 묻히다. 완두콩 실험으로 유전의 기본 법칙을 발견한 멘델. 하지만 당시 과학계는 세포학과 화학에 집중. 멘델의 연구는 무시. 그가 죽은 뒤 35년이 지나서야 20세기 초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재발견. 지금은 생물학의 근간이 되었지만 한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가려진 보석. 3. 천재 과학자 테슬라의 이침 발명. 니콜라 테슬라 무선 전력 전송, 전기 시스템, 심지어 사상 무기까지 구상한 발명가. 하지만 그의 발명은 당시 거대 기업과 충돌. 에디슨, JP 모건 등의 반대로 많은 아이디어가 묻힘. 오늘날 무선 충전, 전파 기술 등이 사실상 테슬라의 개념에서 비롯됨. 만약 그의 연구가 당시 더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우리는 전선을 쓰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4. 마이클슨. 몰리 실험과 상대성 이론의 단초. 1887년 마이클슨과 몰리는 에테르라는 우주를 채운 물질을 찾으려 했음. 결과.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론. 당시에는 설명할 수 없어 당혹스러웠지만 훗날 아인슈타인이 이를 토대로 상대성 이론을 제안. 즉 당시에는 실패한 실험으로 치부되었으나
사실은 현대 물리학을 여는 열쇠였던 것. 5. 의도적으로 묻힌 발견. 연금술과 화학. 연금술은 단순한 사기 행위가 아니라 화학의 뿌리. 하지만 중세에는 금 만들기라는 이미지 때문에 과학계에서 무시됨. 그러나 연금술사들의 실험에서 황산, 염산, 알코올 같은 물질이 발견됨. 지금은 화학의 토대가 되었지만 한때는 의도적으로 비과학이라 치부하며 배제되었던 영역. 6. DNA 구조 발견의 그늘. 로절린드 프랭클린.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은 왓슨과 크릭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건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X선 결정학 사진. 그녀의 연구는 동료의 손을 거쳐 왓슨과 크릭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정작 노벨상에서 제외. 과학적 발견이 여성이라는 이유 혹은 학계 권력 구조 때문에 빛을 못 본 안타까운 사례. 7. 아직도 풀리지 않은 과학의 미스터리. 암흑물질. 우주의 85%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체는 불명. 중국의 고대 지진계. 2000년 전 동양에서 만든 장치인데 지금도 원리 해석이 미스터리. 와우. 신호. 1977년 외계에서 온 듯한 전파 신호가 잡혔으나 이후 사라짐. 이런 사례들은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한다는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남김. 과학은 끊임없이 진실을 향해 나아가지만 때로는 권력, 무지, 그리고 편견 때문에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죠.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배우는 과학 이론도 어쩌면 언젠가는 지금은 숨겨진 발견의 빙산 위에 서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미스터리와 진실의 경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가장 흥미를 느끼셨나요? 여러분, 여름에 슬러시 한잔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행복한지 아시죠? 하지만 슬러시는 단순히 시원한 음료가 아니라 의외로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템입니다. 오늘은 흔하지 않은 신기하고도 유익한 슬러시 활용 꿀팁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슬러시의 과학적 원리. 슬러시는 단순한 얼음이 아님. 관행각 현상으로 액체가 얼음과 액체 상태를 동시에 유지. 특유의 부드럽고 시원한 질감. 이 원리를 알면 집에서도 페트병 음료를 이용해 즉석 슬러시 만들기 가능. 냉동실에 음료를 2시간 정도 넣었다가 꺼내 흔들면 슬러시 완성. 2. 얼음 대신 슬러시를 활용한 아이스팩. 슬러시는 얼음보다 피부에 닿을 때 자극이 덜해 급한 아이스팩 대체품으로 사용 가능. 특히 음료 페트병으로 만든 슬러시는 부드럽게 몸에 밀착되어 차갑지만 안전한 냉찜질 효과. 3. 슬러시로 빠른 음료 냉각하기. 뜨거운 여름 미지근한 음료가 있을 때 슬러시를 다른 음료에 넣으면 빠른 냉각제 역할. 얼음과 달리 금방 물이 되지 않아 음료 맛을 오래 유지. 4. 슬러시 칵테일 앤드 무알콜 파티 음료. 술을 얼려 만든 칵테일. 색다른 홈파티 메뉴. 알코올은 완전히 얼지 않으니 과일 주스와 섞어 만들면 부드러운 슬러시 칵테일 완성.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탄산수, 과일청으로도 충분히 파티 분위기 살릴 수 있음. 5. 슬러시를 활용한 커피 레시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커피 슬러시 만들면 더 진하고 시원한 맛. 커피를 살짝 얼려 믹서에 갈거나 우유 플러스 커피 슬러시로 프라푸치노 느낌 재현 가능. 시럽 대신 꿀이나 바닐라 파우더 넣으면 카페 못지않은 맛. 6. 아이들 간식 건강 슬러시. 시중 슬러시는 설탕이 많음. 과일을 직접 얼려 갈면 건강 슬러시 가능. 블루베리, 바나나, 키위 등을 얼려두었다가 우유와 함께 갈면 천연 과일 슬러시. 아이들 간식으로도 인기 만점. 7. 다이어트 보조. 포만감 슬러시. 차갑고 부드럽게 얼린 그릭 요거트 슬러시나 채소 슬러시는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 높음. 과식 방지 간식 대체로 유용. 8. 슬러시로 더 맛있게 즐기는 라면. 여름 일본에서 인기 있는 냉라면 스타일. 라면 국물을 얼려 슬러시처럼 만들고 면과 함께 먹으면 진짜 색다른 맛. 국물은 시원하면서도 진하고 면은 탱탱. 더위 날리는 비밀 꿀팁. 9. 슬러시를 활용한 미용 팁. 과일 슬러시를 팩으로 사용 가능. 예. 녹차 슬러시. 피부 진정. 딸기 슬러시. 비타민C로 생기. 알로에 슬러시. 피부 진정 효과. 단 민감 피부는 꼭 소량 테스트 후 사용. 10. 슬러시와 재미있는 실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과학놀이. 소금 플러스 얼음물에 주스를 넣고 흔들면 빠른 슬러시 완성.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험. 관행각 현상을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어 교육 효과도 있음. 슬러시는 단순히 시원한 음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아이템이었습니다. 아이스팩, 파티 음료, 건강간식, 심지어 미용팩까지.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로 여름을 더 쿨하게 즐겨보세요. 다음에도 흔하지 않은 일상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꼭 챙겨 드시나요? 아니면 아침 걸으면 살 빠진다라며 패스하시나요? 흔히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믿었던 아침 식사에 관한 속설과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하지 않은 재미있는 사실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아침은 꼭 먹어야 건강하다는 진실과 거짓. 흔한 속설. 아침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사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을 챙긴 사람들이 비만율이 낮다고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옴. 결론.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건 오해. 중요한 건 개인 생활 리듬에 맞는 식사 습관. 2. 아침 식사와 집중력.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할까? 많은 부모들이 시험 전에는 꼭 아침 먹어야 해. 라고 강조. 실제로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져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음. 하지만 무거운 식사는 오히려 졸음을 유발. 뇌는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플러스 복합 탄수화물을 원함. 계란, 견과류, 오트밀이 좋은 예. 3. 아침 식사와 다이어트의 아이러니. 아침을 먹어야 살이 안 찐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 아침을 든든히 먹으면 점심 과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아침을 억지로 챙겨 먹다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 최근 트렌드. 간헐적 단식.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만 먹는 방식도 과학적으로 근거 있음. 4. 아침 식사 마케팅의 역사.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말은 사실 1900년대 초 시리얼 회사 광고에서 시작. 미국에서 켈로그가 시리얼을 팔기 위해 만든 슬로건. 즉 우리가 진리처럼 믿는 문구가 사실은 광고 문구였다는 사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상식처럼 자리 잡음. 5. 세계의 다양한 아침 식사 문화. 한국. 밥, 국, 반찬. 사실상 점심과 비슷. 일본. 밥, 미소시로 생선. 단백질 위주. 영국.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베이컨, 소시지, 계란, 토마토. 프랑스. 크루아상, 커피. 가볍고 단순. 중동. 병아리콩 요리, 플랫브레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지 않고 문화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로움. 6. 아침에 커피 대 아침에 물. 많은 사람들이 아침 첫 음료로 커피를 선택. 하지만 기상 직후 카페인은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과 겹쳐 효율이 낮음. 오히려 기상 후 물 한 컵이 체내 순환과 소화 준비에 훨씬 도움. 커피는 기상 한두 시간 후가 가장 효과적. 7. 아침 식사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들.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 즉, 아침 식사 자체보다 생활 리듬과 수면 패턴이 건강에 더 큰 영향. 또 아침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음. 반대로 아침에 과도한 당분. 하루 종일 혈당 롤러코스터. 오늘은 아침 식사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 리듬과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을 찾는 거였죠. 아침을 먹든 안 먹든 균형 잡힌 하루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동. 그냥 위쪽에 있는 동네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름에는 흥미로운 역사와 생활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듣지 못하는 상도동의 이름 유래와 그 속에 숨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 상도라는 이름의 기본 의미. 상도동의 이름은 한자로 상도, 즉 위쪽의 길이라는 뜻. 여기서 도는 단순히 길을 뜻하기도 하지만 행정구역이나 마을 길목을 의미하기도 함. 상도동은 실제로 동작구의 중심부보다 조금 더 높은 지형과 길 위쪽에 있었던 데서 유래.
2. 상도동과 하도동. 짝꿍 지명. 이름에는 늘 짝이 있음. 상도동의 반대편에는 하도동이 있었음. 과거에는 상도동과 하도동이 함께 불리며 윗길 마을과 아랫길 마을을 구분하는 생활 지명이었음. 지금은 하도동 이름은 사라지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도동만 남았지만 이름만 봐도 당시 마을 사람들이 길을 기준으로 공간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음. 3. 옛 지도 속 상도동. 조선 후기 지도나 일제강점기 행정문서에 등장하는 상도리. 당시 이 지역은 한양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주요 교통로였음. 즉, 상도동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길목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명. 오늘날에도 상도동 일대를 지나면 서울 중심과 남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흔적을 느낄 수 있음. 4. 생활 속에서 생겨난 이름. 옛날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정할 때 복잡한 기준보다 일상에서 보이는 특징을 담았음. 예를 들어 언덕 위면 상도, 언덕 아래면 하도. 이런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장명법은 주민들의 생활 감각이 반영된 결과. 그래서 상도동이라는 이름은 여기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살아있는 생활사 언어. 5. 상도동의 변천사. 마을에서 도시로. 조선시대. 작은 촌락에 불과.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편제 과정에서 상도리로 공식 기록. 광복 후. 동작구가 생기면서 상도동으로 불리기 시작. 지금은 대학교 아파트 단지, 도로망이 발달한 서울의 주거지. 이름은 그대로지만 그 속에 담긴 풍경은 전통 마을에서 현대 도시로 변화해온 역사. 6.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 상도동 일대에는 예로부터 우물과 샘터가 많아 길손들이 쉬어가던 장소였음. 또 남쪽으로 향하는 주요 길이었기 때문에 상도동 사람들은 장사와 교통에 밀접한 생활을 해옴. 실제로 옛 문헌에서는 상도동을 단순한 주거지보다 길 위의 마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음. 이름 속에 길도가 들어간 건 단순히 길 위쪽이라는 뜻뿐 아니라 길과 함께 살아온 마을의 성격을 담은 것일 수도 있음. 7. 오늘날 상도동 이름의 의미. 지금은 행정동 이름으로만 쓰이지만 그 속에는 길과 마을,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음. 우리가 지나치는 지명 하나하나가 단순한 행정 단어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작은 역사체. 상도동은 이름만 들어도 길 위의 섬마을, 교통과 생활의 중심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 상도동은 단순히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넘어 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생활의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빌딩과 아파트가 가득하지만 이름 속에는 여전히 오래된 길과 마을의 기억이 숨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름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